오늘 창의융합 콘서트 문화와 숨쉬는 기술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분야의 전문가 모셔서 강의 듣는 순서 갖겠습니다. 요즘 그 원격 진료 때문에 의료계가 계속 술렁거린다는 것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저 가까운 지인이 의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격 진료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무서운 것은 로봇이다. 예. 이제 아마 로봇이 수술을 하고 이미 그런 시대에 들어섰고요. 앞으로 진료도 로봇이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많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과연 로봇이 우리 생활에 얼마만큼 들어올지, 우리의 문화도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향한 로봇의 발걸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로봇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로봇 박사입니다. 로보티즈 한재권 수석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로보티즈 한재권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수리 아나운서께서 잘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로봇은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이 있는 물체입니다. 우리가 로봇을 처음에 접할 때는 얘가 나를 얼마나 편하게 해줄까,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식으로 대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너무 잘하고 너무 좋은 기능을 보여드리면 무섭다, 어떡하지? 제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사람보다 더 힘세고 이런 게 과연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 사람을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그 다음에 드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결국에는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과학자들이 너무나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은 곧 빠르면 10년, 늦으면 20년 안에 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DARPA 로보틱스 챌린지라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하겠습니다. DARPA 로보틱스 챌린지는 재난구조 로봇 대회였습니다. 작년 12월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렸고요. DARPA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국방성 산하 기술을 진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 재난 상황에서 쓰일 로봇을 부스트업하기 위해서, 기술을 한꺼번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연구소들을 대상으로 이런 챌린지를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장면들은 12월에 있었던 장면들을 스케치하고 DARPA 쪽에서 공개한 영상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세계 최고의 기술들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또 미국 국립로봇연구소, 그리고 일본의 샤프트라는 기업을 비롯해서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국방 복합체까지 참여한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로봇 대회였습니다. 저도 참가했고요. 저희는 16개 팀 중에서 9위를 했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한국은 1등 아니면은 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찌 보면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저는 9등을 했어도 여기서 세계 최고의 로봇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연구원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정말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걸 많은 경험들을 배웠기 때문에 아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아쉽지 않은 건 아니고요. 8등까지는 10억을 줬어요. 근데 32점 만점에서 1점 차이로 9등을 했습니다. 저희 1등 했던 일본의 팀이고요. 정말 엄청난 기술을 보여줬고, 그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 정도 뒤쳐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벽을 뚫는 장면도 보이시죠? 그리고 호수를 연결하고 밸브를 잠그고 사다리를 올라가고 기타 등등.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DARPA는
최초에는 195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 미국과 소련이 서로 우주 경쟁을 했잖아요. 누가 먼저 달에 가느냐. 그때 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로켓 추진체를 발명할 수 있었고요. 그 다파와 나사의 협력 관계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결국엔 나사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뒤에서 펀딩하고 계획을 짜고 프로젝트를 이끈 건 다르파라는 조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이것도 다파에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이끌어낸 기술입니다. 우리가 지금 널리 쓰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무인 자동차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데 기술의 진보를 확 시켰던, 엄청나게 기술을 진보를 시켰던 그런 기술들은 많은 게 다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할까요? 사실은 군사적인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인터넷도 사실은 통신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로켓은 뭐 두말 나위 없고요. 무인 자동차 마찬가지죠. 적지에 병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만 보내는 거죠. 이런 사실상 불순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파괴할 만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들은 모두가 양면의 동전과 같아서 이렇게만 뒤집으면 우리가 실생활에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하도록 하고, 우선 다파는 이런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들이 프로젝트를 하고 챌린지를 하면 그 기술들은 10년 뒤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도 1980년대에 개발이 활발하게 됐고,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 빛을 보고 우리가 쓰고 있죠. 무인자동차 2005년에 DARPA 그랜드 챌린지라는 무인자동차 대회를 열어서 그 기술을 향상시켰고요. 그게 지금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그리고 뭐 늦어도 내후년에는 구글 카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뒤에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결국 10년 뒤에는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기술을 개발하는 다파가 작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모델링으로 해서 DARPA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로보틱스 챌린지는 말 그대로 로봇을 가지고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챌린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뭐 다들 아시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원전 안에 고장난 냉각수를 고치기 위해서 결국에는 엔지니어들이 들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엔지니어들은 다 투입됐습니다. 방사능 피폭이 무릅쓰고요. 결국에는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이 들어가야 될까요? 저희 로봇을 연구하는 로봇 과학자들은 로봇을 하는 이유가 사람이 힘든 일, 사람하기 힘든 일,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 또는 사람이 하기 싫은 일까지 로봇이 대신해 줘야 된다라는 사명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로봇이 필요할 때 로봇은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물론 들어갔던 로봇들이 있었습니다. 캐터필러 형태의 그 전장에서 정찰용으로 쓰이는 로봇들이 들어갔는데 다 실패하고 결국에는 사람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좌절감을 느꼈죠. 이런 우울한 상태에서 DARPA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생겼을 때는 로봇을 투입시키자. 그런 취지로 DARPA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걸 만들었고, 펀딩은 미국 국방성이 할 테니 너희들은 열심히 개발만 해라. 서로 경쟁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모인 게 정말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 16개가 수많은 예선을 거쳐서 서바이벌 형태로 예선을 거쳐서 뽑히고 걸려져서 뽑혔습니다. 약 200에서 300개의 로봇
연구소들이 지원을 했고요. 물론 이제 16개 팀 안에 들어가고 그 대회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거기 대회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은 정말 기상천외한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2012년 10월에 이 발표를 할 때만 하더라도 거기에 모인 로봇 과학자들이 다 한숨만 쉬었어요. 저걸 어떻게 해? 그것도 1년 안에 저걸 어떻게 해? 아직 이 대회는 진행 중입니다. 2015년 6월을 결선을 앞두고 있고요. 근데 그 한숨 쉬었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어요. 그럼 막 재난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제 로봇을 투입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로봇을 들고 그 앞에까지 가야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사람이 가는 거라면 다를 바가 없잖아요. 로봇이 스스로 들어가야 돼요. 수 킬로미터 밖에서. 그럼 수 킬로미터 밖에서 혼자 걸어가나요? 그럼 아마 배터리 다 다를걸요? 지금 현재 기술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동차를 운전해야 돼요. 그래갖고 로봇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사이트까지 가는 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근데 그럼 무인 자동차 쓰면 되지. 그런 상황에서 무인 자동차가 있을 확률이 얼마나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자동차, 특히 방사능에 강한 가솔린, 재래식 일반 자동차를 써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쉬운 미션이에요. 이 정도는. 앞으로 7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상상해 보세요. 빵 터졌어요. 그럼 자동차가 가다 보면 못 가는 곳이 있죠. 막 재난 상황이고 벽돌 날아다니고 막 이럴 텐데요. 그럼 자동차를 세우고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 험지를 주파하는 거. 그게 두 번째 미션입니다. 약 한 80m에서 100m 가량. 하나하나 이제 제가 그림을 땄어요. 자동차 밑에 쪽에 험지가 있죠. 저렇게 막 벽돌을 막 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물을 치우는 겁니다. 가보면 문 앞에 막 쌓여 있겠죠. 장애물들이. 그런 거 장애물을 다 들어서 치우는 게 세 번째 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네 번째 미션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기 쉬울 것 같죠. 로봇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문의 종류가 몇 개일까요? 그리고 또 문은 또 그렇다고 쳐요. 문고리 종류는 몇 개일까요? 전파상 가보면요. 벽 하나가 다 문고리예요. 그런 거를 스스로 알아서 얘는 이렇게 여는 거지 하고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갖가지 종류의 문을 통과하는 게 네 번째 미션이고요. 다섯 번째가 사다리 올라가기입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 때 투입됐던 로봇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딱 들어갔는데 저 위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사다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상상을 못한 거죠.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니까. 근데 이 캐터필러 탱크 바퀴처럼 생긴 거를 갖고 있는 애가 그걸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사람처럼 생겨야지 된다고요. 팔이 있고 다리가 있어야 돼요. 결국엔 그래서 지금 챌린지에 참가한 모든 팀들이 팔과 다리가 있는 형태의 로봇을 들고 왔는데요. 어쨌든 다섯 번째 미션이 사다리로 올라가기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게 좀 저희한테는 참 슬픈 것 중에 하나였는데 벽 뚫기입니다. 벽 뚫기. 또 상상해 보세요. 딱 들어갔어요. 성안 문이 몇 개나 될까요? 별로 성안 문이 없을 거예요. 안쪽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들어가야 되잖아요. 벽을 뚫고 들어가야죠. 그래갖고 다행히도 이제 드릴 같은 거는 준비해 놓는다고 했어요. 좀 미션을 좀 약하게 해준 거죠. 그래갖고 드릴로 뚫고 벽을 뚫는 게 여섯 번째 미션이고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왜 그런 사태가 나는지 다들 아시죠? 냉각수가 고장났기 때문에. 냉각수가 새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서 어쨌든 냉각수가 새는 곳을 찾아서 그것에 가장 가까운 밸브를 잠가서 냉각수 새는 걸 막는 거. 그게 일곱 번째 미션이고, 그럼 막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호수를 끌고 와서 그 바이패스 시킨 곳에다가 끼워서 물을 공급시켜 주는 거. 그게 마지막 여덟 번째 미션입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이제 아장아장 걷는 로봇도 막 신기하다고 할 판에 이거를 2년 내에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안 할 수 없는 게 엄청난 지원금이 있거든요. 사실 15억 상금은 일부에 불과할 뿐이고요.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상과 그런 자금과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사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로보티즈는 버지니아 공대와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서 팀 4라는 이름으로 참가를 했고요. 저
왼쪽에 있는 로봇이 똘망인데요. 한국 이름 똘망입니다. 저거를 저희 로보티즈에서 만들어서 출전을 했습니다. 참전. 근데 이거 참 쉽지 않아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저 벽돌 하나 넘는 것도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거 하나 하는 게 뭐 어렵겠나 싶지만 로봇들은 이제 겨우 태어난 애들이에요. 1살 정도밖에 되는, 1살 정도의 지능과 1살 정도의 그런 운동신경을 갖고 있거든요, 현재는. 근데 대회 날짜는 다가오고 밤새 만들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회가 아니었으면 성공 못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참가했던 영상을 한번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음향 좀 키워주세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 춤추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고 너무 재밌어서 똘망이 조립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찍어봤어요. 미국에 가서 정말 밤새 연습했고요. 그 데이토나는 아니지. 스피드웨이 자동차 경주를 하는 곳에서 경주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하는 그 게라지를 하나씩 대여를 해줬어요. 거기서 뭐 밤새 연구를 했죠. 밤새 테스트를 하고 연습을 하고요. 이런 로봇들이 다 참가를 한 로봇들이에요. 정말 뛰어난 로봇들이 많았습니다. 밸브 잠그기 미션에서는 저희가 1등을 했고요. 자동차 운전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완수한 팀이 3팀이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한 팀이었고요. 아주 재밌고 계속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디셈버라고 돼 있는데 이거 조금 시간을 더 줘왔고요. 내년 6월에 결선이 열릴 예정이고 저희는 역시 업그레이드를 그동안 막 해서 진짜 어려워진 미션에 적용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 겁니다. 내년 6월에는 정말 미션이 더 어려워질 거라 그랬어요. 지금 보신 미션들은 사실은 약간씩 쉽게 만들어졌어요. 중간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 중간 점검만 한다라는 느낌으로 뭐 8개의 미션들을 다 붙이지 않고 딱 다 잘라갖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뭐 고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랬지만 앞으로 어떤 미션이 또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로봇 최고의 수준을 가진 로봇들의 현 주소예요. 별거 없죠. 사실 영화를 보면 막 뛰어다니고 뭐 날아다니고 뭐 심지어는 뭐랄까요, 뭐 슈퍼맨 같은 그런 로봇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아이 뭐야, 저게 다야? 그리고 저희가 뭐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 갖고 세상에 없던 걸 딱 보여주면 다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반응이 없어요. 이제 시작을 언제 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면 이거예요. 그러면 다들 실망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 스타 나갔을 때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렵게 해갖고 그 층계 올라가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왜 안 내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려가는 것도 참 아까 보셨죠. 참 어려운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다파 챌린지가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는 우리 곁에 정말 재난을 구조할 수 있는 로봇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거든요. 무인 자동차는 2005년, 2007년 챌린지를 했고요. 그 전에 인터넷은 80년대에서 90년대 나왔고요. 지금까지 다파가 계속 인류의 기술을 끌어왔던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저도 감히 앞으로 2025년쯤에는 로봇이 우리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태까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대감이 이제 충족이 되셨죠.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느껴지실 겁니다. 과연 그러면 저렇게 힘세고 똑똑한 애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도대체 전애들은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로봇을 만들려고 저렇게 뭐 사지도 않는 로봇? 지금 안 사시죠? 로봇. 그걸 왜 만들고 저렇게 밤새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이제 너무 식상해서 뭐 말하기도 좀 그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들어갑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기준으로 역산을 해보면 20년 뒤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를 상상을 해보면 계산이 나오죠. 인구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 2030년에는 고령화율이 25%에 가까이 갑니다. 이거는 4명 중에 1명이 고령화라는 얘기거든요. 고령화 65세 이상. 그렇다면은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식을 바탕으로요.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볼까요? 거리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편을 배달해야 되는데 택배를 배달해야 되는데 배달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문을 하면 기술적으로는 빨리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일주일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물건은 이미 만들었는데. 이런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노동력의 불균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은 3,500만 명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독일은 500만 명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한술 더 떠요. 고령화율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이미 고령화율 고통을 받고 있죠. 시작했어요. 거기는. 우리는 근데 그게 더 급격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로봇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가 로봇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에 대한 균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아이로봇의 한 장면인데요. 아이로봇 2004년에 개봉했던 아주 섹시한 배우죠. 윌 스미스가 주연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면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는 장면인데요. 처음에 스치는 장면들입니다. 거기서 제가 캡처를 해봤어요. 처음에 장면은 좌상단에 그 페덱스 로봇이 나와요. 특정 상표를 선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초인종을 누르면 뭐야 이거 윌 스미스가 이렇게 문을 여는데 저 로봇이 딱 서 있어요. 배달 왔습니다. 그러고 서 있죠. 그러면 이씨 나 로봇 싫어 그러고 이렇게 얼굴을 밀치면서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뒤로 딱 문을 나서면 로봇들이 저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스쳐가요. 저 우상단 보면 쓰레기도 청소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단에 보면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있고 또 로봇들이 아이들의 친구기도 하고 그리고 저 왼쪽 하단에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로봇 하나가 핸드백을 들고 뛰어요. 뛰는데 사람들이 앞에 딱 부딪힐 것 같으면 막 쓰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또 뛰고 막 이래요. 근데 왜 그랬냐면 주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집에다 핸드백 두고 왔어. 빨리 와. 그러니까 저러고 있는 거죠. 이런 사회가 진짜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상적인 로봇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로봇. 그리고 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또는 하기 싫은 또는 어쩌면 노동력이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로봇이 저희를 대신해서 사회를 유지시켜 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빨리빨리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글에서 연구하고 있는 무인 자동차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수만 시간 무사고 운전을 기록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주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운전해도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운전 면허가 있어야지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인 자동차는 기기가 어떻게 면허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보험제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치들을 구글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은 2005년도에 나르파 그랜드 챌린지에서 우승을 했던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세바스티안 교수님이 구글의 부사장으로 영입되면서부터 개발했던 겁니다. 이제 10년의 연구의 결실을 보게 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럼 구글이 왜 이런 걸 할까요? 그냥 뭐 멋있어 보이니까? 기업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럽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거 보이세요? 색깔? 노랗죠. 노란 거 옐로우 캡. 택시죠. 택시 운송업을 하려고 합니다. 약 3,000대의 구글 무인카가 양산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에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아, 그 실리콘베이리 쪽까지 해서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이 벌어지냐면요. 스마트폰으로 자기 위치를 딱 보내면 바로 앞으로 택시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연령대가 전격 제트 작전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시계에다 대고 말하죠. 또는 007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핸드폰에다 대고 일로 와. 그러면 오죠. 그러면 목적지까지 입력하면 크레딧 카드로 계산하고 나오면 돼요. 차 안에 자기밖에 없어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인 거죠. 오히려 사람은 그게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저 구글차가 전기차라면 또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운영하는데. 거의 처음에 투자비만 있으면 운영비가 별로 안 드는 거죠. 사람은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는 아마존이라고 써 있죠. 무슨 서비스를 할 거냐면 배달 서비스를 할 겁니다. 드론이라고 아시죠? 헬기 같은 거, 요만한 헬기, 무인 헬기, 프로펠러 4개 달린 드론을 양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배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아마존에서 주문을 하면 30분 내에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다 공장을 유통센터를 갈아엎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은 그게 좀 되는 게 주택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아파트지만 그래서 주택들이라 마당이 넓어요. 그럼 GPS 수신할 수 있는 확률이 공간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져요. 그럼 마당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 침입하면 침입죄라고요. 다들 남의 집 마당에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경쟁이 안 됩니다. 이런 로봇과 경쟁할 수 없는 구조로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결국엔 우리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곧 우리가 겪게 될 일들입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하죠? 그냥 넋놓고 보고 있을까요?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또는 저런 거 막아버리자. 스트라이크 할까요? 로봇 연구하는 놈들, 나쁜 놈들, 너희들은 인류의 재앙 덩어리, 뭐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다가올 세상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계속 제기돼 왔고 지금 미국에서는 법으로 어떻게 한번 이런 세상을 잘 만들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We Love Us이라는 학회인데요. 한 2011년에 처음 생겼나요? 법학자들께서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런 학회도 열어요. 지금 다음 달에는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학회를 할 건데 가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못 갈 상황이 생겨갖고 참 아쉽죠. 근데 어떤 법을 만들어야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까를 고민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게 하나의 출발점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법만으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될 수 있을까? 물론 법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로봇을 컨트롤하자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컨트롤하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은 법이 가장 강하죠. 근데 저는 더 강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직접적이고 빠르고 효과적이지만 더 강력한 거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선과 악의 개념. 그래서 나쁜 로봇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든 뭐 감옥에 넣든지 비난을 하든지 어떻게든 누르고, 로봇을 잘 만들 수 있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거죠. 그것만이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강력한 힘이고 로봇보다 앞설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감히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로봇과 인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균형. 이것이 저는 핵심 아젠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아젠다들은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쓰시는 분들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로봇 엔지니어나 과학자들이 뭐 어떻게 잘 만들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는 만들지 마라, 이런 로봇은 이런 데만 쓰자, 또는 악용되면은 그거는 안 된다, 막는 방법은 뭐 유엔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전쟁 로봇을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는 뭐 다 연합해서 막고요. 뭐 이런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그리고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어쩌면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사는, 어쩌면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일을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힘이고 로봇은 수단일 뿐입니다. 사람이 먼저고 기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만드는 제가 아니라 로봇을 쓰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빠른 것을 더 빨리 받아들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먼저 만들어서 세계에 우리 문화 이렇다, 로봇을 사용하는 우리는 이 정도다 라는 로봇 문화 강국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